자, 여러분, 은행들이 빚을 천천히 갚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빌린 돈 천천히 갚으세요. 이런 말들이, 은행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우리 사실 궁금하죠.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천천히 갚어? 그럼 이자를 더, 오래 나게 하겠지. 그렇지 않겠나요?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요즘 은행들의 기조가 이렇대요. 은행에서 내놓은 대출들의 만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외식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35년 만기였지만 지금 40년으로 늘리고 있고, 신용대출 만기도 어떻게 늘리고 있다?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늘리고 있다. 왜 그런다고 했나요? TSR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대출들의 만기를 점점 길게 하는 추세다.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원래 상환기간이 길었지만 지금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원래도 길었는데 지금은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데 그동안 우리은행은 몇 년이 가장 긴 거였어요? 35년. 35년이었는데 지금 그게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타은행들도 어떻게 되고 있다? 타은행들도 지금 만기를 40년으로 늘렸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방향성 자체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만기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은 지금 2022년 5월에 방향성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제가 기업 분석하는데 다트, 재무제표 이거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취준생들은 보세요. 근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좀 쉽게 하려는 사람들은, 좀 쉽게 하려는 좀 그렇다.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분들은 신문 기사만 봐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은행 방향성이 어때요? 대출 만기가 어때요? 너무 길어진다.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 원래는 35년이 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40년으로 늘고 있다. 어느 은행이 선두를 쓴다? 자, 보세요. 우리, 기업,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이게 시중 우리가 6대 은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외국계 은행 2개가 더 포함되지만 여러분들 공채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중 6대 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경쟁사 분석을,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사 분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방향성은 대출이 만기가 지금 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 Why? DSR 때문에, 이 한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만기를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낸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방향성은, 은행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그 공통적이지만 이 6개 은행별로 지금 경쟁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업 분석이어서 경쟁사 분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은행이 지금 가장 먼저 40년 만기를 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5개 은행들은 안 할까요?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같이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대부분 그 산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면은 어떠한 기업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쫓아가는 상황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은행 산업, 특히 금융, 은행 산업 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도 똑같고요. 유통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1위 기업이 뭔가를 한다. 그럼 이 기업들도 따라가겠죠. 벤치마킹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방향성을 읽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은행이 그걸 가장 먼저 했구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은행 면접에서 이거를 강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가장 먼저 했으니까 고객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자, 그래서 주담대 만기를 지금 40년으로 늘렸다. 옆 나라 일본에서나 보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제 진짜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그럼 우리가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일본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아니었네. 자, 게다가 보통 5년 만기였던 개인 신용대출도 기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식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10개만 보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같은 내용이 겹쳐요. 겹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 한 하루에 3개씩 들어보세요. 3개씩, 4개씩 이렇게 그냥 운동할 때. 자,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 상품도 쏙쏙 내놓고 있다. 국민신한, 농협 등에서 이런 장기 신용대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알려주시라고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써먹어야죠, 써먹어. 안 그래요? 부모님, 지인분들한테 이 대출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기 35년짜리와 40년짜리 차이가 있죠. 신용대출도 5년짜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10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SNS 전달해 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글을 공유해도 되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상품을 PT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은행을 가기 위한 기업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한 금융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의 이런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진짜 직접 전달해봤다. 이거 그 은행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뭐 10명한테 공유했어. 10명한테 공유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또 PT까지 해봤어.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이 하나의 관심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관심으로 봐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찾고 공유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저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좋구나, 저게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해보라고 한다? 현장 방문 해보면서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다. 이해되시겠죠? 자, 오랫동안 갚으라는 기조에는 지금 정부도 동참하고 있대요. 이게 그냥 은행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검토하고 있대요. 50년 만기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만약 27살 사회초년생의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해 집을 매수했다면 70대 후반에서 상환이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만기 길수록 내야 할 이자는 증가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출 만기를 늘리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나서고 있을까? 왜 늘리냐고 도대체.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 DSR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너무 매월 생활에 쪼들리지 말고 조금 원리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냈다.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실제로 채무자의 월 상환 금액은 만기가 길수록 어때져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만기가 기니까. 그래서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이라면 이런 부담 경감 이유가 들어맞는다. 반면 은행들도 같은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만기가 길면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월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잖아요. 고객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여요. 고객 입장은 월 이자가 줄어. 근데 만기가 길었기 때문에 총 이자는 늘어. 그럼 은행 입장은 뭐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방향성을 맞추고 고객이 월 이자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안을 주는 거야. 부담 좀 줄여서 생활해. 이런 표면적인 건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길어지면 이자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은행 수익이 증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어떠한 분들은 뭐 이자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DSR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못 받아. 그런데 월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그러면 어떠한 분들은 나 이자 더 내고 그래 지금 이자 뭐 총 이자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난 이게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뭐야 이자 이거 결론적으로 지금 월은 조금 내도 총 많아지잖아. 아유 싫어 막 이렇게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가실 때나 뭐 생각을 해보실 때도 양방향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보통 만기를 지키지 않는 상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담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주담대가 만약에 50년 만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27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0살에 결혼했다고요. 결혼. 그럼 80살에 만기가 아무리 50년이지만 80살에 이거 대출 다 갚겠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이사 무조건 가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사를 90% 정도는 간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 사실 이게 만기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중도 상환을 해버리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라면 만기까지 갈 일이 없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어진다고 한들 얻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은행 입장은. 근데 이 말도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오늘 기사. 일단 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의 폭이 커질 수 있죠. 현재 대출 시장의 핵심 규제는 뭐예요? DSR.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이 넘을 경우 연소득이 몇 프로 넘지 못해요? 40%.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최근 매식경 진짜 5개에서 10개 꼭 보세요. 그리고 만기가 길어진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니 어떻게 돼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DSR이라는 대출의 장애물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은행에서보다 만기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도 쓴 거지만 또 은행 스스로의 또 그 수익의 입장도 쓴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만기가 길어진 게 매력적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부채가 하나도 없는 직장인 A 씨가 고정금리 4%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식으로 3억 원 대출 받는다고 치면 기존 30년 만기의 경우에는 이자 39만 원 포함해 매월 122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럼 총 1억 4,090만 원. 하지만 40년 납부라면 어떻게 돼요? 103만 원. 자, 여기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뭐 운동하거나 뭐 이동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예요. 그러면 월 얼마예요? 122만 원. 총 1억 4,090만 원. 40년 만기예요. 월 103만 원. 총 얼마예요? 1억 9,500만 원. 총 5천만 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단편적으로 그럼 30년이 좋냐, 40년이 좋냐는 잘 보세요. 매월 이자 상환이 부담되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이게 베스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을 본다면 5천만 원 차이나 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객이 왔는데 무조건 이게 좋다? 지금 내야 되는 게 적으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무 계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담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자,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매달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진다면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출 수요자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게다가 주담대는 고정금리보다 뭐가 많다? 이자가 낮은 변동금리의 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준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죠. 이자액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 기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기사가 뭐 처음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내용을 한 두세 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 카페라든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기사 매식경은 금융권 취업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업, 직장, 재테크, 관점 모든 게 적용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근데요, 그냥 운동할 때, 이동할 때, 이럴 때 일단 하루에 3개씩만 한 달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개씩이면은 월화수 금만 해도 60개죠, 60개. 그러니까 60개를 한 번에 집중 있게 한번 쭉 하루에 3개씩만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것도 적응 안 된다. 그러면 몰아서 그냥 30개만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용들이 같이 반복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댓글로 여러분들 공부한 거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취업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 저희 금보사 게시판에 보시면 금융권 이슈란에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요 날짜 5월 23일 매식경 뉴스레터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